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진출 공장 어쩌나 미국 반도체 핵심 장비 중국 수출 금지 추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진출했던 반도체 기업들이 위기를 겪을 수 있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반도체 핵심 장비가 중국의 수출을 금지를 하겠다. 중국 전체, 중국 나라 전체에 금지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이것은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왔던 SMIC나 아니면 화웨이나 이런 몇몇의 중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 중국의 나라, 중국향으로 가고 있는 반도체 장비 전부를 다 끊어버리겠다. 말하자면 이 끊어버려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리쇼링을 하든지 아니면 탈중국을 하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한국 업체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중국에 진출했던 반도체 공장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지금 EUV 장비만 지금 제재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ARF, DUV 장비까지 수출 금지 확대 품목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두 번째로 언급했었던 ARF나 DUV 장비는 지금 EUV 장비보다 훨씬 더 대중적으로 사용이 돼요. 이 훨씬 더 대중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장비가 무너진다 라고 하면 중국의 반도체 기반의 성장은 이제는 사라진다 라고까지 일단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는데 지금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산하 자문위원회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 2025년도까지 자국에서 반도체 생산이 70% 이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기본적인 핵심이죠.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서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 봉쇄 대상을 이제는 최첨단 공정용 장비, EUV 장비뿐만 아니라 주력 장비로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ARF나 DUV 장비까지 이 수출 확대를 금지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단지 중국 업체들만 영향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 말하자면 중국에 진출했던 반도체 기업 모두가 이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산업계에도 적색 경보등이 켜졌다라는 지금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만약 규제가 현실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모리 공장 첨단화에 지장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공장을 인수했잖아요. 이것을 좀 오래돼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장비도 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장비의 현대화 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불가능해져요.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12일 날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EUV 노광 장비의 전 단계 기술인 액침 브라루건, 말하자면 ARF 노광 장비 등 심자위선 장비 중국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제재안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가안보위원회 NSC 산하 인공지능위원회가 지난달 초에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와 협력해서 EUV 노광 장비뿐만 아니라 ARF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해야 된다라고까지 지금 제안했다라는 거죠. 미국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최첨단 반도체 장비 생산을 위한 EUV 노광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를 이미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언급되었던 ARF 장비와 같은 경우는 7나노까지는 개발이 가능해요. 그래서 5나노급 시스템 반도체에 쓰이는 EUV 장비보다는 지금 기술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16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주력 첨단 장비이죠. 이 주력 첨단 장비가 지금 SMIC의 주력 장비이기도 해요.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지금 중국 공장에서 3차원 적층 낸드 플래시 그리고 10나노급 D램과 같은 메모리를 양산하는데 ARF 장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에서 D램을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은 EUV에 머물렀었던 중국의 수출 장비 제재를 DUV까지 확대하는 카드를 꺼내면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위기감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이제 빨간불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까지 지금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에 대해서 한국 업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업체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고 의견을 냈는데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정부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금 의견을 냈어요. 현재는 지금 SMIC 등 블랙리스트에 지정된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장비 수출을 제한을 하고 있지만 미중 관계가 만약 더 악화가 된다면 중국에 있는 반도체 업계 전체로 규제가 확산될 수 있는 지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전자 시안 공장, 말하자면 낸드 플래시 공장이죠. 그리고 우시 공장, SK 하이닉스의 공장이 있죠. 이것에 장비가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 제재를 통한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화, 그리고 SK, 삼성, 중국 사업장 추가 투자 불투명,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초에 취임을 했죠. 그래서 지금 미 정부가 최근 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제재 행보, 여기가 좀 틀린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2020년이 아니라 2021년입니다. 이걸 좀 바꿔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도에 중국의 미국 레터스 반도체 인수 거부, 이것은 중국 기업이었던 칭화유니가 레티스 반도체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거부를 한 거죠. 2018년도에 중국의 메모리 기업 푸젠진화가 미국의 기업 거래 금지, 이것은 뭐냐면 마이크론에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2019년도 5월달에 중국 화웨이 블랙리스트 지정, 그리고 2019년도 네덜란드 ASML EUV 수출 금지, 이건 SMIC 있고요. 2020년 중국 파운드리 SMIC 블랙리스트 지정. 지금 현재 SMIC와 지금 ASML의 보수 유지 1년 더 연장했죠. 이것은 DUV 때문에 지금 연장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2021년 3월달에 그 NSC AI에서 EUV 외 DUV 반도체 장비까지 수출 금지를 시켜야 된다라는 이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달에 텐진 피튬 정보기술 슈퍼컴퓨팅 업체 7급 블랙리스트 지정. 자, 이 내용을 조금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올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여전히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지금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UV 장비까지만 제재를 걸었던 것이 이제는 ARF, 노광 장비, 브라르곤 노광 장비와 DUV 장비까지 이 제재를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대표적인 기업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인데 제대로 걸렸습니다. 예. 지금 한국 기업들이 이 제대로 걸렸는데 중국에서도 한국 기업들에게 투자를 더 해달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지금 걱정이 심하죠. 바이든 정부는 EUV에 이어서 심자외선 노광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그 노광 장비와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장비인데 이 장비를 아예 수출을 못한다. 지금 현재 중국 업체들이 8인치 웨이퍼 팹에 대해서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중고 물품이 나온 대로 족족 지금 다 사고 있는데 이것까지 금지를 시켜버린다라고 하면 이거 사는 것도 많이 힘들어지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서 제재를 점점 강화를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국의 기업에 있는 그 현재 생산하고 있는 노광 장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고 제품을 산다든지 새 제품을 사서 이것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도저히 없어요. 도저히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강화 기조에 따라서 중국 사업장 추가 투자가 완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죠.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요구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SK하이닉스도 자회사인 SK하이닉스 시스템 IC 그리고 지금 중국 자본 우시 산업 집단 합작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우시에 시작을 했죠. 그런데 만약 미국 제재가 본격화되면 공장의 첨단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첨단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경영진이 중국 제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 그리고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중국 사업에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 제품인 노광 장비가 들어간 다음에 그 모든 장비 여러 것이 배치가 되는데 아예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이들은 대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제품을 공급하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공장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일각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키를 쥘 리더가 오우려가 없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반도체 공급난을 감안을 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칼날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내 공장까지 들이대기는 어려울 수 있을 만한 시각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 말하자면 지금 이 제재만 벗어나면 지금 이 시기만 벗어나면 그 이후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 바이든 정부 1년도 안 지났어요. 몇 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3년 넘게 남았어요. 이 3년 넘게 남은 이 시기에 특히 1년 반 동안 중간선거 치러야 되죠. 중간선거 치르기 전까지 이 제재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중국하고 관계가 풀어질 수는 있지만 이 제재 기간에 한국의 기업들이 감내하고 기다릴 시간이 있느냐 아니면 중국에서 발을 빼고 나오느냐 이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입장으로는 발을 빼고 나오는 면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반도체 사용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삼성과 SK 현 상황을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한번 눈여겨서 보고 이 상황에 대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한국 반도체 업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